안녕하세요. 카리브TV 조대현 PD입니다. 짜잔.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태국 푸켓에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공항에 왔습니다. 푸켓에 왜 가냐? 레인저를 타고 백령도 갔었던 그 투어 기억나시죠? 그 레인저에서 이제 또 신형이 나와서 제가 좀 미리 태국에 가서 어떤 정글 속을 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자세한 거는 가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켓에서의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신형 포드 레인저를 타보기 위해 태국의 인근 국가부터 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까지 세계 각국에서 자동차 저널리스트들이 모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들도 신형 레인저를 처음 보는 자리여서 관심들이 대단했습니다. 저도 바뀐 레인저의 모습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헤드램프 모양이 형님 뻘인 F 시리즈와 동생 뻘인 매버릭의 C클램프 모양으로 바뀌어서 기존의 인상과 확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처음으로 매트릭스 LED 시스템도 들어갔습니다. 매트릭스 LED 시스템은 오토 하이빔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주오는 차가 눈이 부시지 않도록 특정 다이오드를 차단해주는 기능입니다. 전시된 4x4 와일드 트랙 모델은 구디어의 18인치 랭글러 테리토리 HT 타이어를 신었습니다. 도어 하단에는 1열과 2열 모두 타고 내리기 편하도록 사이드 스텝이 마련되어 있고요. 뒷바퀴 뒤에는 트럭 베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은 사이드 스텝이 별도로 새로 생겼습니다. 테일게이트에는 포드와 레인저 로고가 큼직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실내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제어 스타일을 완전히 버리고 풀 디지털 계기판과 싱크4가 포함된 12인치 세로형 터치 스크린이 스마트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가독성은 매우 좋았고요. 색상의 대비 역시 텍스트를 돋보이게 합니다. 터치의 반응도 꽤 빠르고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메뉴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익숙해져 기능들을 쉽게 찾고 다룰 수 있었습니다. 시트는 견고했고 푹신했습니다. 무엇보다 얼룩이 묻어도 쉽게 지워져 청소하기 편할 듯 보입니다. 시승에 앞서 이 차와 시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우선 포드 레인저는 전 세계 6개국에서 만들어져 현재 180여 개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픽업이긴 하지만 나라마다 선호하는 모델과 시장이 달라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2015년 대비 전 세계 판매량이 71%나 성장했습니다. 신형 레인저는 호주의 포드 제품 개발 센터가 담당했습니다. 이 팀은 주요 시장의 팀들과 협업해 국제적으로 움직여 이 차를 만들었습니다. 신형 레인저는 기존 플랫폼을 개선한 T6.2 플랫폼에 오디온 프레임 셰시 그리고 3피스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여기에 나중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This next generation Ranger, how do we make it more comfortable for our customers? Well, we did that in many different ways. First thing was the platform. We spent a lot of time making sure that we improve the suspension. So that's not only moving the wheels forward by 50mm, but moving the track width out by 50mm. And actually completely redesigning the suspension to make sure that it had a more comfortable ride when you're on smooth roads, but also when you're off-road you have more articulation. So it's been the passion of the team to give the customer that improved comfort when they're driving on long journeys. 포드의 직원들이 손수 나서 이 트럭의 폭넓은 활용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시차의 트럭베드 위에는 토목이나 건축 작업 현장 등에서 볼 법한 소품들을 가져다 놨습니다. 230V 파워의 노트북도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F250과 마찬가지로 C클램프형 슬롯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테일게이트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댐퍼가 장착되어 있어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든 레저 활동이든 다재다능하게 쓰일 수 있는 적재함의 디테일한 실용성이 드러났습니다. 신형 레인저는 폭이 이전 모델보다 더 늘어나 적재함의 공간도 더 넓어졌는데요. 휠 아치간 너비가 기존 1171mm에서 1223mm로 늘어나 적재함 깊이도 17mm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유럽 기준의 팔레트 크기인 1200mm를 맞출 수 있게 돼 레저 용도뿐만 아니라 상용으로도 활용도가 더 넓어졌습니다. 트럭 베드를 자세히 살펴보니 긁히거나 사람이 올라탈 때 무릎이 다치지 않도록 플라스틱 몰드 베드 라이너를 넣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트럭 베드에 칸막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So part of the design development on the next generation Ranger was all customer centric. Very early on we went to the customer and we worked with them for a day, tried to learn all about what they liked and what they didn't like about their current vehicles. A lot of customers were coming to the side of the vehicle and lifting themselves up on the alloy wheel all the time, which is obviously fairly dangerous and not very ergonomic to get in and out. And it's a very easy way of getting up and down and accessing either things in the side of the bed or even all the way into the middle of the bed as well. So this is just one example of the way that we looked at our customer and tried to really develop a product that was centered around their needs and experiences. 포드는 신형 레인저를 개발하면서 5,000번 이상의 고객 인터뷰와 수십 번의 고객 워크숍을 통해 개선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덕에 기존 고객이 레인저에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고 새로운 레인저에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들의 이야기를 확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된 레인저 4x4 와일드 트랙을 타고 리조트를 빠져나와 끄라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지금처럼 관광이 풀린 상태가 아니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 도시도 한산했습니다. 태국은 운전석과 자동차 통행 방향이 우리나라와 반대입니다. 그리고 도로폭도 그리 넓은 편이 아니어서 레인저 같은 중형 픽업이 다니기엔 조금 비좁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레인저가 준비됐다는 듯이 달리기 성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의 성능과 변속기는 기존의 제원과 같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레인저에는 2.0L 바이터보 디젤 엔진이 장착돼 최고 출력은 210마력, 최대 토크는 약 51kgm를 뿜어냅니다. 최대 토크는 1750rpm부터 터져나와 가속에 필요한 출력을 제때 꺼내 쓰기도 좋았습니다. 변속기는 10단으로 촘촘히 쪼개져 있어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기어가 넘어갑니다. 변속기는 이전과 같은 10단이지만 새로운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 변속 포인트가 약간 수정됐고 특히 추월하려고 저단에서 변속할 때 더욱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시속 80km로 가속할 때까지 세 번째 기어가 꽉 물고 버티는 걸 확인했습니다. 엔진 제어는 같지만 인젝터가 바뀌었고 이 새로운 엔진은 최대 스로틀에서 연속 700시간 이상 테스트됐다고 합니다. 주행감은 전반적으로 편안했습니다. 최대한 안락한 승차감을 위해 개선된 모노튜브 프론트업 쇼크 업소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승차감 좋은 SUV에 견주지는 못합니다. 이 차는 3.5톤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리어 서스펜션이 리프 스프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온로드 주행에 편하게 서스펜션 세팅을 잘 조율한 것 같습니다. 특히 타이어가 구디어의 랭글러 테리토리 시리즈 중 승차감과 핸들링에 초점을 맞춘 HT가 들어간 것이 한몫한 듯 보입니다. 푸켓의 도로를 한참 신나게 달리고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비포장 도로가 나오면서 울창한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곧바로 포드 레인저 빌이 멋지게 등장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베이스 캠프인 이곳은 오래된 광산구역으로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의 초반 정글 추격 시퀀스를 촬영했던 곳입니다. 이곳을 직접 운전해 달린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정글 오프로드 주행에 앞서 레인저빌에 마련된 인공 오프로드 코스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차의 오프로드 성능을 충분히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경사로를 오가고 물 웅덩이를 건너고 그리고 미끄러운 진흙길을 지나는 등 차의 주행 모드를 다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코스가 구성됐습니다.
레인저는 노멀 모드를 포함해 총 6가지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고 여기에 2H와 4H 그리고 4L 기어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프로드 코스 탐방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내리막이었습니다. 이곳을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기 위해 기어를 4L로 바꾸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차에 타서 운전해 내려가라고 하니 조금 막막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주변에 바위들이 많아 망설이게 됐습니다. 차에 장착된 카메라가 없었다면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내리막이었는데 4L 기어 덕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천천히 안정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신형 레인저의 폭은 50mm 더 넓어졌지만 회전 반경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앞바퀴를 앞쪽과 바깥쪽으로 옮겨 접근각과 이탈각을 올렸습니다. 접근각은 기존 28.5도에서 30도로, 이탈각은 기존 21도에서 23도로 향상됐습니다. 덕분에 오프로드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언덕을 올라 두 번째 내리막길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내리막보다 경사각이 더 높긴 했지만 카메라와 바퀴 가이드라인에 의지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차에 실제로 타서 내려가면 밖에서 보는 것보다 체감 기울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마치 고꾸라질 것 같은 낯선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4L 기어에 놓고 천천히 주위를 살피며 가면 충분히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워터웨이드 코스였습니다. 체험을 위해 여기에 임시로 땅을 파서 물 웅덩이를 만들었는데요. 주변 경관이랑 잘 어우러져서 마치 원래 있었던 연못 같습니다. 레인저는 최대 800mm 높이의 물을 건널 수 있어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물의 깊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기어는 반드시 4L로 해놓고 차가 빠지지 않게 멈추지 않고 천천히 쭉 가는 게 좋습니다. 물 웅덩이를 시원하게 지나고 다음 코스로 이동했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브는 이제 막 시작이었고 지금까지는 몸풀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코스는 럭키 터레인으로 자갈길이 아닌 바윗길이었습니다. 뾰족하게 성나 있는 자연 그대로의 바위들을 갖다 놓은 코스였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기어를 4L로 두고 디퍼렌셜 록을 잠그고 지나는 걸 추천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차가 저런 길을 지날 수 있나 의심스러웠지만 뒤뚱거리며 아무렇지 않게 지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모래길이 나왔습니다. 주행 모드를 샌드로 바꿔야 했습니다. 사실 2021년에 백령도의 사곳해변에서 레인저 랩터로 신나게 놀았던 적이 있어 이 구간 역시 의심치 않았는데 사곳해변은 단단하게 다져진 해변이었고 이 모래 구간은 밟으면 푹푹 빠지는 소프트한 모래였습니다. 하지만 모래를 달리기에 적합한 트랙션을 유지하며 아무렇지 않게 달려나갔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기어를 4H로 두고 좀 속도를 붙여서 훅 지나가길 권합니다. 주춤거리다가는 모래에 푹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레인저빌의 하이라이트 코스인 슬리퍼리 코스로 진입했습니다. 5월의 태국은 우기여서 일기예보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종일 비가 오락가락 내리며 땅을 매우 질퍽거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글 깊숙이 얼음처럼 미끌미끌한 길이 있는 줄 모르고 자연이 만들어 놓은 열대우림 속 진흙탕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운전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진흙탕에 차를 빠뜨린 경험이 있어 멈추지 않고 조심조심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런 길에서는 슬리퍼리 모드가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슬리퍼리 모드에서는 네 바퀴에 가변적으로 토크를 나눠줍니다. 진정 이런 길을 차가 갈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진흙길도 거침없이 지났습니다. 흙의 입자가 너무 고와 차가 좌우로 미끄러지면서 나무와 부딪힐 뻔도 했습니다. 길인지 웅덩이인지 모를 순도 100%의 진흙탕을 지나자 불안감은 재미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이 진흙길의 마지막 구간은 360도 카메라와 스티어링 가이드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고난도의 구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360도 카메라는 일상에서 주차할 때 유용하지만 이렇게 고약한 길에서는 안전하게 헤쳐나가는 걸 도와줍니다. 해상도 또한 선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프로드 전용 디스플레이를 띄워놓으면 디퍼렌셜 록 상태와 노면에 따른 차의 기울기를 모니터링하면서 갈 수 있어 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비라고 하기엔 엄청난 양의 폭우였습니다.
타이어의 트랙션에는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됐고 시야에도 방해가 돼 운전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역시나 마지막 오르막길에서 고비를 만났습니다. 가속 페달을 힘껏 밟고 스티어링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얼마간 진땀을 흘리고 있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인스트럭터가 운전을 교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스트럭터는 그나마 진흙이 조금이라도 덜 있는 노면을 찾아 운전대를 바삐 돌리며 차를 앞뒤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노련한 드라이빙에도 푸켓의 진흙탕은 쉽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견인 요청을 해야 하나 생각했을 때 그때 마침내 우리는 저 스트레스 가득했던 진흙탕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진흙이 바퀴 홈에 틈틈이 박혀 거의 슬릭 타이어에 가까웠을 텐데 트랙션과 스티어링 컨트롤만으로 저 진창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레인저빌 베이스 캠프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레인저빌에서의 시승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껏 무수히 많은 시승 행사와 코스를 겪어봤지만 이렇게 정글 속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숙소로 돌아갈 때는 카난홍이라는 지역을 지나갔는데 여기야말로 영화에서 봤던 진짜 정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글 오프로드를 해볼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앞에 놓인 험난한 길이 다시 손에 땀을 쥐게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정글의 모습이 더 큰 위안과 감동을 줬습니다. 비가 온 뒤라 땅 곳곳이 진흙 범벅이었습니다. 앞서 그 혹독했던 슬리퍼리 코스는 몸풀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포드의 T6 수석 플랫폼 엔지니어인 이안 포스터는 사실 레인저는 별도의 드라이브 모드 조작 없이도 오프로드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차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노멀 모드에서 4H와 4L 그리고 디퍼렌셜 록을 잠그고 푸는 것만으로도 이 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360도 카메라와 곳곳에 있는 인스트럭터들의 가이드가 익숙치 않은 지형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바퀴 자국이 오래 다져진 거로 보아 어떤 목적이든 차들이 이곳을 많이 훑고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코스에 인스트럭터가 대기하고 있다는 건 고난도의 코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앞서가던 차의 뒷공무니가 솟구치면서 차체가 뒤틀리는 게 보였습니다. 좀 전에 배운 대로 기어를 4L에 놓고 인스트럭터의 스티어링 가이드에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마치 자율주행처럼 차가 알아서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커다란 웅덩이에 차가 순간 움푹 고꾸라질 때는 진짜로 사고가 난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까지 아무렇지 않게 거뜬히 받아내는 걸 보니 다시 한번 신뢰가 생겼습니다. 신형 레인저는 확실히 이런 길에서 더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험난한 흙길을 벗어나니 포장도로가 나왔습니다. 몇 시간 동안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에어 들어간 운동화를 신은 듯 승차감이 상대적으로 산뜻해졌습니다. 재미와 스릴은 덜하겠지만 이제 편히 숙소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길 옆으로 코끼리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운전하다 코끼리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참으로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서서히 숲속을 벗어났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와인딩 길이 나타났습니다.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선 산을 하나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폭이 좁고 곳곳에 정비가 안 된 곳들이 많았습니다. 안전운전을 해야 했지만 선행차들을 따라가야 해서 지체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습니다. 오른쪽 운전석이 다소 낯설긴 했는데 이때 차선 유지 보조 장치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생각보다 정교하게 작동해 자신감 있게 코너를 돌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프레임 위에 차체가 얹힌 트럭치고는 핸들링이 꽤 괜찮았습니다. 코너를 돌 때의 롤링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점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인딩에서 생각보다 승차감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차의 전반적인 승차감 개선을 위해 리어 서스펜션 댐퍼를 프레임 레일 바깥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가족이 함께 타고 달려도 무거운 짐을 싣고 달려도 오프로드를 뛰어도 최대한 튀지 않고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 세팅했습니다. 레인저 프로그램 책임자인 그레이엄 피어스는 레인저가 가장 철저한 글로벌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고 빌트 포드 터프 자격에 충족될 때까지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의 포드는 머스탱을 제외하고 오직 SUV와 트럭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형부터 바하레이스에 출전하는 오프로드 머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찾을 수 있는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 겨울에 4계절 타이어를 낀 익스플로러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극권의 옐로나이프까지 오가며 익스플로러가 지닌 탄탄한 기본기와 극한 성능을 보여드렸습니다. 2021년에는 레인저 랩터로 백령도의 사고태변과 포천 레이스웨이, 그리고 강원도 인제 오프로드 등을 여행하면서 이 트럭이 가진 다재다능함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태국 푸켓에서 신형 레인저의 다양한 주행 성능을 이처럼 미리 테스트했습니다. 이로써 포드가 만들어내는 차들의 지향점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SUV든 픽업이든 이러한 차를 찾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본질에 주력한 것입니다. 5,000번 이상의 고객 인터뷰에 그 정답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시승한 다음 세대의 레인저가 이제 곧 국내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사전 계약을 위한 트림과 재원 등이 막 공개됐고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이 차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확신을 드리자면 어떤 트림의 레인저든 그 운전자의 삶을 꽤 거칠고 유용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레인저 랩터가 어떤 성격의 차인지 좀 더 궁금하다면 2021년에 업로드된 저희의 여행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 역시 유용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